좋아요, 구독! 그럼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좀 희소식으로 들렸던 것 중 하나가 또 화장품인 것 같은데 화장품 쪽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12월까지 봤을 때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는 섹터가 뚜렷하게는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매출이 찍히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 우리 시장 4분기를 좀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눈에 띄는 흐름 중에 하나가 수출주들이 좀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음식료, 화장품 이런 상반기 때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시세 연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출 데이터상으로의 그런 호조세를 이어주기도 했고 대장주였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관련돼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히려 빠질 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라면 관련된 종목들 시세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일단 음식료는 좀 선택과 집중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삼양식품 위주로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분기 때 이런 되돌림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와 줄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음식료 쪽으로는 힘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의미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K 컨텐츠라던가 뭐 유튜브나 우리가 SNS 쪽에서의 이런 활성화된 흐름이 지금 K에 대한 어떤 K 뷰티, K 음식료, 뭐 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훈풍이 가장 좀 세게 이어가는 부분들은 화장품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는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 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품에 대해서도 가성비를 앞세워서 트렌드 반영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의 위상은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지금 워낙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사이즈와 크기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이번에 수출 데이터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의 소비가 화장품 쪽 관련 소비가 굉장히 제일 큰 나라라고도 평가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호조세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은 내수 경기가 워낙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또 내수를 살리려는 중국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기업들의 모습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장 막판까지 시세 흐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라 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시세 좀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워낙 미비하다 보니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만 좀 유효하다라는 거. 어저께 시세 강하게 나왔던 쪽은 미국향 매출이나 일본 쪽의 매출이 찍히는 쪽 기업들이 시세가 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VT라던가 그리고 실리콘투, 제닉 이런 종목들 강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의 흐름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대장주, 예를 들면 VT라던가 실리콘투 이런 대장격 종목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을 또 주도했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드론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기사를 봤더니 북한이 무기 전시회에서 이 종이 골판지 드론을 지금 좀 대남 위협 무기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레이더 탐색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소형이고 저소음이어서 가성비 대비 굉장히 뭐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국산 골판지 드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요. 연말에 이제 좀 계약한 뒤에 내년 초에 100여 대를 실전으로 좀 배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사실 좀 골판지 드론이라는 거 처음 네, 들어봤거든요. 저도요. 골판지 드론인데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봤더니 사실상 지금 뭐 이제 오늘 리스크를 빼고 보더라도 손쉽게 들어갈 만큼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낮고 변동성을 크게 수반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물론 저도 좀 생소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옴으로써 저는 오히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드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 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의 종목들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위 산업 관련된 사업 영위하면서 드론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위 산업과 함께 엮여 있는 대형주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제 우리 섹터 안에서 크게 움직였던 게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위고비 출시 이후로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이백 쪽에서도 약물 전달 플랫폼의 경구 제형에서 이 높은 효과를 또 증명을 했다. 더불어서 삼성화재도 업계 최초로 이 비만 치료제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힘을 입어서 비만 치료제 다시금 또 부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시세가 그래도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삼성화재에서 업계 최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보장보험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또 며칠 전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추진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물론 정부가 바뀌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발언들도 이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서도 제약바이오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저께 제약바이오 반등에 물론 기존에 가장 시세 흐름이 좋았던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쪽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 흐름이 나이백을 필두로 해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 흐름들은 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뭐 급하게 추격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우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끝났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권역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심권 안에는 두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국가계엄령 선포에 흔들렸던 증시 그리고 환율.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줄은 몰랐는데 지금 사실 오늘 새벽까지만 보더라도 환율 같은 경우에 1,446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고요. 비트코인을 봤을 때도 뭐 그동안 보여줬던 그 상승분을 그대로 또 반납을 하면서 꽤나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또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좀 빠르게 다시금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시장에 미칠 영향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 9시에 임시금통위가 개최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지금 환율이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막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과연 외국인들이 얼만큼의 좀 회피 물량이 나올지 이런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갈 거고, 이런 안정이 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역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장이 출발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 부분은 수급 여부에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손이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뭐 5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좀 놀랐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 뭐 비트코인도 안정화됐고 야간 선물도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이라든지 단기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결국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만약에 이 업황에 대해서 이 기업의 업황이 앞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히 투매에 동참하셔서 나중에 시장 반등 나오고 나면 그것처럼 또 아까운 게 없거든요. 아쉽고 아까운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내 종목이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시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